네, 문제 48페이지 이어서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목적어와 목적보어를 찾아라. 목적어, 목적보어 찾는 방법 다 설명했죠. 자, 문장에서 주어, 동사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목적어가 되는데 무조건 목적어가 아니고 명사가 나올 건데 이 명사와 주어로 쓰인 명사와 같으면 목적어가 아니라 그랬죠. 같으면 보어가 되는 거고 다를 때 이제 목적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목적어 찾는 방법은 동사를 체크해서 동사 체크하고 동사와 그다음에 주어와 주어 뒤에 나오는 이 명사와 명사 또는 대명사 모든 명사의 성질을 가진 모든 것의 관계를 보는 거죠. 당연히 우리와 그는 다르니까 목적어. 흰 목적어 찾자고. 그럼 이제 목적어 뒤에 나오는 게 또 무조건 목적 보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적 보어로 올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명사가 올 수도 있었고 목적 보어로 형용사 A라 그래요. 형용사가 올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to 동사의 원형이 있었고 to 동사의 원형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동사의 원형도 있을 수 있고 뭐 ing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ed도 올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목적보어라고 하는데 무조건 목적보어가 되는 경우는 사실 이 두 가지 경우는 거의 무조건 목적보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어떤 두 가지 경우냐면 여기 있죠. 형용사나 동사가 나오는 경우 있죠.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다 목적보어로 묶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명사만 좀 조심하면 돼요. 명사 같은 경우는 즉 명사가 한 번, 두 번 나란히 나올 때는 둘의 관계가 다를 때만 목적, 그러니까 같을 때만 목적어고 다를 때는 목적어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달라서는 안 되고 이 경우에는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얘가 이제 목적 보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찾는 방법 첫 번째 제일 쉬운 것부터 목적어 뒤에 형용사나 투부정사나 원형이나 ing가 나온다. 그럼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보어. 이제 문제는 명사가 나올 땐 둘이 같아야 목적보어. 자, 문제 풀게요. 이 경우에는 목적어 뒤에 이제 him 뒤에 Jim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명사. 자, 명사라고 통칭해서 명사의 성질을 가진 게 나란히 나왔잖아요. 그럼 둘의 관계가 같은가 다른가 하고 봐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그 남자가 Jim이일 테니까 같아서 얘가 목적어, 얘는 목적보.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해석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앞에 주어 동사가 있었잖아요. 여기 뒤에 목적어도 이제 주어처럼 놓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주어인 것처럼. 여기 나오는 모든 요런 애들 있죠.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요 부분을 동사가 있다. 여기 투부정사가 이런 애들이 있으면 얘를 동사로 보면 되는데 동사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에 마치 비동사를 잠깐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명사를 여기다 놓고 형용사를 놓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목적보 힘, 쥐미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힘을 잠깐 히라고 놓고 문법적으로라도 그냥 히라고 한번 해볼게요. 힘이라고 힘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비동사 is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쥐미. 자, 그러면 우리는 얘가 이제 문법적으로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힘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는 쥐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는 쥐미이다. 그를이 아니라 이 힘을 주어처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는 쥐미인데 우리가 부르길 우리는 그가 짐이라고 그를 짐이라고 불렀다. 그가 짐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여기 사실 이 을를이라고 나와 있는데 뒤로 갈수록 원래 목표지만 을를, 뭐 에게 이렇게 많이 공부하지만 이게 해석을 하다 보면 을를 에게가 아니라 마치 주어처럼 해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목적어인지만 캐치를 했으면 뒤에 목적보어가 나왔을 때 여기다가 을을도 붙여보고 은는이가도 붙여보고 그러면서 여기를 마치 서술하듯이 목적어는 목적보어이다. 목적어가 목적보어하다. 이런 식으로 분들이 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는 쥐미이다. 우리는 그를 쥐미라고 불렀다. 그럼 밑에 한번 보면 동사를 찾아야 되겠죠. consider. 아까 뜻이 뭐였죠? 뜻이 뭐였어? 고려하다, 생각하다 했죠? 여기다. 자, 그러면 그들이 여겼어요. 그들은 여겼어. 주어 먼저 해석하고 동사 마지막에. 우리는 불렀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스파이더맨이 목적어겠죠. 동사 뒤에 나오는 게 목적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목적어 체크했어요. 그 다음에 a hero, 영웅이라는 명사예요. 영웅. 자, 그러면 목적어와의 관계를 봐야 되겠죠. 스파이더맨이 영웅이다. 스파이더맨은 영웅이다. 그게 목적 보호네. 자, 그러면 결국은 스파이더맨은 영웅이다. 그럼 전체를 한번 해석해보면 그들은 스파이더맨은 영웅이다라고 얘기했다. 이거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그들은 스파이더맨을 영웅이라고 여겼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우리말에 조사라고 하잖아요. 조사를 우리말로 바꿀 땐 우리가 편하게 전달하기 쉽게 다양하게 골라서 넣어주면 돼요. 3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채점은 나중에 할 거고 너네가 사진 찍어서 보내면 그때 할 거고 4번 한번 볼게요. 4번은 일단 동사를 먼저 찾았어야 했어요. 동사가 여기 think가 동사예요. 어떻게 알았어? 나머지는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mothers all over the world가 주어가 되겠죠. 주어가 너무 길죠. 주어가 긴 이유는 뭐예요? 중간에 이렇게 부사가 들어가서 전 세계에라는 부사가 들어가서 결국은 엄마가 주어고 동사는 생각한다가 동사가 되겠죠. 세상 엄마들은 생각한다. 동사 뒤에 명사 뭐예요? their이 아니라 their children. 엄마랑 children은 다르죠? 다르니까 목적어. 얘가 목적어. 그럼 뒤에 형용사 나왔죠? 목적보호예요. 그러면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는 마치 중간에 동사가 있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어린이들은 영리하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 세계 엄마들은 그들의 아이들이 영리하다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온 세상 엄마들은 그들의 아이들이 영리하다 생각한다. 이렇게. 자, 5번은 펠트만 힌트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펠트는 나와있네. 뭐뭐인 채로 두었다. 물론 펠트가 미안해. 펠트가 아니라 레프트죠. 펠트라고 왜 읽었을까? 레프트죠. 레프트의 원형이 live죠. live의 과거형이에요. live의 과거형은 left. 과거 분사도 left가 되겠죠. 근데 live가 떠나다라고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떠나다만 있는 게 아니라 뭐뭐인 채로 두다 이렇게 있다는 거 기억하고 3번, 4번, 3번, 5번 문제 풀고 나중에 사진 찍어 보내는 거 잊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자, 3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1번을 할 테니까 나머지 친구들이 2, 3번을 하고 단어는 좀 힌트를 줄 테니까 자, 똑같아요. 목적어와 목적보어를 찾아 동그라미를 하고 우리말로 옮기래요. 자, he want want 뒤에 to가 나왔네. 이거 명사예요. 어떤 명사?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잠깐 어디 갔다 왔어요. 다시. 그래서 he가 주어고 want가 동사인데 목적어 찾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 뒤에 to go to college가 투부정사로 쓰인 투부정사인데 투부정사도 명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그와 to go to school은 당연히 다른 거겠지? 당연히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처럼 그는 원한다. 뭘 원해? 목적어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밑에 같은 경우를 봤는데 동사 뒤에 뭐가 나왔어요? 갑자기 미라는 대명사가 나왔죠? 그러면 그가 원한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목적어 나왔잖아요. 당연히 he랑 me랑 다르니까 목적어가 되겠지. 그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 나왔죠. 무조건 목적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목적어와 목적보어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치 me를 주어로 놓고 to go to college를 동사처럼 풀어서 한다면 그는 원한다 뒤에 나는 대학 간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나는 대학 간다 원하는 게 아니라 그는 내가 대학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2번하고 3번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옆으로 가보면 옆에는 이제 옆에까지 하고 잠깐
끊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역시 똑같이 목적어, 목적보에 동그라미를 하고 그 다음에 배열을 해보래요. 무엇을 먼저 하는 게 편할까요? 무엇을 먼저 하는 게 편할까? 일단 동사를 먼저 찾아서 써놓은 다음에 이어가도 괜찮은데 해석에서도 목적어랑 목적보를 충분히 찾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탐을 대장으로 뽑았다. 당연히 그들은 뽑았다가 동사가 되겠죠. 그들은 주어고 뽑았다가 동사가 되겠죠. 그럼 이 안에서 탐을 대장으로, 탐이 대장인 거잖아요. 그러면 탐이 목적어겠죠. 일단 여기 을을도 나와 있긴 하는데 을을이 안 나와 있어도 목적어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4번 볼게요. 우리는 그가 살아있는 걸 알아냈다. 그분이 주어고 알아냈다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럼 그가 살아있는 것을 여기서 목적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는 을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을르를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은는이가 많이 쓰여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동사 주어 동사 뒤에 또 다른 주어 동사 관계가 나왔는데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아채느냐 못 알아채느냐 그게 문제겠죠. 그럼 여기 5번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아챈 건 뭘 알아챈 거예요? 그가 살아있음을 알아챈 거죠. 그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냈다. found. 그럼 뒤에 그가 살아있다. 여기다가 생뚱맞게 he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왜냐면 이 자리는 지금 자리야.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잖아요. 목적어 자리니까 he가 아니라 될 테고. 그러니까 목적어인데 을을 안 해. 은는 이걸 하는 거야. 왜냐면 의미가 주어 동사 거기가 나와서. 그 다음에 살아있다라는 건 뭐가 살아있다. 단어 중에서 alive가 살아있다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힘은 그르리고 alive는 살아있는 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아냈다. 얘가 목적어잖아요. 여기 뒤에 형용사예요. 그러면 여기를 마치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하는 거야. 그가 살아있다. 여기 동사가 있는 것처럼 마치 비동사가 있는 것처럼 그는 살아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연습을 자꾸 해야 되겠죠. 2번, 3번은 좀 보기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할 건데 2번, 3번이 쉬운 이유는 뭐겠어요? 여기 목적어라고 나는 목적어예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 내가 연두색으로 칠한 거는 하나만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걸로. 자, 그럼 2번 볼게요. 나는 나의 아기를 폴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러면 나는 이름 지었다. 얘가 주어 동사겠죠. 그럼 중간에 나의 아기, 폴, 나의 아기는 폴이다. 그럼 나의 아기가 목적어, 폴이 목적보가 되겠죠. I, 그럼 이름 지었다가 named. 그럼 뒤에 누구를 뭐라고? 아기를 폴이라고. 여기 딱 나 목적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나의 아기를 적는 거지. My baby. 폴이라고. 폴. 이렇게. 이 경우에는 어떤 관계, 어떤 목적어, 어떤 목적보어냐면 목적어 뒤에 목적보어로 명사가 나온 케이스죠. 줄의 관계가 동격. 같은 관계죠. 명사가 있는 경우는 마치 주어 동사인 것처럼 여기 동사가 있는 것처럼 해서 아기는 폴이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죠. 쭉 보시고 8번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봐도 목적어가 그렇게 싹 보이는 친구들은 이제 잘하고 있는 건데 목적어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탐은 그녀의 집이 멋있다는 걸 발견했다. 그럼 일단 탐은 발견했다가 핵심이겠죠. 탐 found. 그럼 그 가운데를 볼게요. 그녀의 집은 멋있다. 그럼 여기다가 그녀의 집은 멋있다. 문장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문장으로 쓰면 어떻게 써야 돼? 그녀의 집은 is 멋있다. wonderful 쓰래요. wonderful.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건 문장이잖아요. 아이고. 야. 문장이잖아요. 문장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이제 아예 빼버리고 여기 뒤에다가 her house 그 다음에 wonderful을 여기다 써버리면 여기 is가 없어도
마치 얘가 주어인 양, 얘가 얘가 이제 보어인데 이제 그런 말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 사이에 동사가 있는 것처럼 문장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석을 그녀의 집을 멋있게 이렇게 해석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을을 얻는 이가 이걸 여러분들이 문장에 맞게 잘 해석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많이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요 9번에 보면 그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he 써야 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49쪽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50쪽으로 넘어가 보면 50쪽도 사실 같은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50쪽도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51쪽 같은 경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50쪽, 51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씩 샘플로 해줄 테니까 50쪽, 51쪽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이제 얘는 다 배열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목적어랑 목적보의 동그라미를 하래요. 자, 하는 방법. 자, day라는 주어가 왔어요. 동사를 뭘 쓸 것인가? 당연히 여기 동사 want 아니면 stay죠. 근데 문장을 읽어봤어. 그래서 그들은 원한다. 원한다가 동사래요. want를 쓰는 거예요. They want. 그 다음에 뒤에 뭘 써야 될까? want를 썼으니까 체크. 그 다음에 us가 있고 stay가 있고 to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읽어봤더니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머물길 원하는 거죠. 우리가 머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뭘 먼저 써야 돼요? 우리가를 먼저 쓰는 거예요. 우리가를. 여기다가 우리가 we를 쓰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we가 아니라 벌써 us를 쓴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라 그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목적어예요. 우리를이 원래 우리가 많이 공부하던 방식인데 동사 뒤에 목적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적어 뒤에 목적보어를 뒀을 거야. 즉 우리 뒤에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원하는지 우리의 행동을 더 적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얘를 우리를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를 원하는 거고 우리가 머무르길 원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나오는 to 동사의 원형 또는 동사의 원형, ing 얘네들은 무조건 다 목적 보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의미가 목적 보어. 더 오래 머물기. 얘가 목적 보어가 되겠죠. 자, 2, 3, 4, 5, 6, 7, 8, 9, 10. 이 중에 한 3가지만 해볼까요? 3가지, 3개 정도. 자, 2번 그냥 바로 가볼게요. 나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말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잠시만요. 자, 나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말했다. 그러면 나는 뭐 했다? 말했다가 일단 핵심이겠죠. I told. 자, 내용을 볼게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그럼 뭐가 목적어겠어요? 그녀에게가 목적어겠죠. I told her. 그 다음에 그럼 그녀한테 뭐 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녀의 행동이 나왔네요. 뭐 하라고? 진정하라고. 그러면 calm down을 쓸 건데 이 calm이 동사거든요. 그래서 to calm down. 동사가 있을 땐 to를 붙여주자. 아무 때는 아니고 told라서 지각과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3번도 한번 해볼까요? 그녀는 그녀의 아들에게 따뜻한 코트를 입으라고 충고했다. 그녀는 뭐 했다? 충고했다. advised. 얘가 동사겠죠. 그 다음 뭘 써야 돼요? 그녀의 아들에게를 써야 되겠죠. 그녀의 아들에게. 그녀의 아들에게, 을에게. 이런 거 목적으로 그랬죠? 근데 너무 이런 조사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명사 먼저 써주고, 그녀의 아들 어디 갔죠? Her son. 그 다음에 그녀의 아들이 뭐 하라고 충고한 거야? 따뜻한 코트를 입으라고.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이미 따뜻한 코트가 나와 있어서 상관없는데 친구들이 이걸 먼저 쓰는 친구들이 먼저 있어요. 따뜻한 코트를 먼저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코트는 입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앞에다가 여기다 입으라고를 써주는 거예요. to wear. wear 뒤에 코트를 써줘야 되겠죠. 왜냐면 wear의 목적어가 코트이니까. 이거를 a warm coat to wear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to wear a warm coat 이렇게 써주는 게 맞는 거죠. 나머지 한번 여러분 해보시고 5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5페이지가 아니라 51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떻게 하겠어? 이게 더 쉽네요. 이미 동사가 쓰여져 있는데 여긴 다 he left. 그는 남겨뒀다. 그럼 뒤에다가 뭘 써야 될까? 아, 단어가 없네. 큰일 났네. 단어가 없으면 어떡하죠? 짠, 우리 밑에 힌트가 있어요. 이렇게. 이 힌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그는 나를 홀로 남겨두었다. 그는 남겨두었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나를 홀로. 목적어, 목적보. 그럼 나를 뭘 써야 될까요? me 써야 되겠지. 목적어니까. 홀로는 뭐가 홀로예요? alone. 자, alone 모르는 친구는 어떻게 해? 공부하세요. 외우세요. 자, 3번. 그는 그의 엄마가 건강하게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는 원한다. he want. 그럼 누굴? 그의 엄마를 원하는 거죠. 사실은 엄마를 원하는 건데 엄마를이라고 안 하고 엄마가라고 한 이유는 뒤에 유지하길, 건강하게 유지하기를 이라 그래서 여기 뒤에 엄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즉 목적어 뒤에 목적보호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을을이나 에게나 이렇게 하지 않고 마치 주어처럼 은는이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엄마, his mom. 요것만 써도 상관없죠. He wants his mom healthy. 써도 상관없는데 엄마가 건강하게 유지하기를 원한대요. 유지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하세요. 없으면 밑에 한번 볼까? 유지하다 없네요. 유지하다 뭐가 떠올라? keep, stay, remain 등등등인데 우리 뭘 쓸까요? keep 씁시다. keep. 그럼 keep을 어떻게 써야 될까? 아니 stay도 상관없는데 뭘 쓰든 상관없는 걸로. 상관없는데. 그러면은 나는 keep을 쓸 거예요. keep을 쓸 건데 keep을 쓸 때 그냥 keep을 쓰면 안 되죠.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냥 keep이 아니라 to keep 써줘야 되겠죠.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뭐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녀는 그것에게 무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She named. 그녀는 이름 지어줬다. 그것에게가 목적이네. 그것에게. it. 무무라고. 그것은 무무이다. 무무.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여기까지 풀어서 사진 찍어서 확인 받는 거 잊지 마세요. 길이가 너무 길면 지루해서 한번 끊는 거예요.